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MJ 경매스쿨입니다. 오늘 영상에 출연하신 분은 저희 MJ 경매스쿨의 임대매도 및 명도를 담당하고 있는 박용근 실장님이십니다. 오늘 저희가 다룰 주제는 명도입니다. 명도. 경매를 처음 하시는 초보자분들이나 경매를 어느 정도 좀 하신 분들도 명도라고 하면은 부담을 되게 많이 느끼고 정말 많은 케이스의 명도들이 있거든요. 오늘 저희가 영상을 통해서 볼 명도 현장은 공실, 사람이 살지 않는 집을 어떻게 빠르게 명도를 처리할 수 있냐라는 그런 부분인데, 일단 영상 한번 보시고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저희가 자체 개문을 했던 여기 명도 현장입니다. 보시다시피 짐이 그대로 있고 여기 계신 분은 저희 인테리어 소장님이 계십니다. 이렇게 짐이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현장에서 가장 저희가 조심해야 될 게 뭐냐, 약간 쓰레기 같지만 이 짐을 가지고 점유자나 채무자가 저희를 또 형사고소할 수 있다. 낙찰자 입장에서는 가장 조심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여기 보시면 약간 좀 도망간 흔적 같이 막 그때 보였잖아요. 네, 야반 도주로 보입니다. 라면 봉지도 그대로 있었고 옷가지도 그대로 있었고 몸만 빠져나간 그런 부분이었는데, 이때 저희가 개문을 했었던 결정적인 이유는 여기 사시는 점유자가 해외로 도피를 했는데 한 3년 정도 됐다, 다시 한국에 올 일이 없을 것 같다, 그런 얘기를 듣고 사실 확인을 한 후에 개문을 하고 짐을 다 폐기물로 버렸었던 그런 현장이었습니다. 명도라고 하면 어떤 부분이 가장 좀 어려운 것 같아요? 터무니없이 이사비를 조금 크게 요구하시는 그런 분들이 조금 힘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사비를 500만 원, 1000만 원 이렇게 요구하시는 분들이 네. 너무나 많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럴 때 명도의 핵심을 이제 저희가 알아야 되는데, 명도의 핵심은 얼마나 빠르게 집행 신청을 할 수 있냐, 이 부분이거든요. 그러면은 집행 신청을 할 수 있는 요건이 뭐냐라고 했을 때 그 요건이 송달이겠죠. 그래서 사실 점유자하고 통화를 하고 이사비를 이렇게 측정하고 뭐 더해를 하는 것도 되게 좋은데, 그 안에서 낙찰자는 어떻게든 빠르게 이 점유자에게 인도명령 결정문을 송달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그 부분을 고민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저희가 자체적으로 문을 따고 개문을 했던 부분들은 저희는 어느 정도 경험이 있고 명도 건수가 3,000건이 넘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판단을 해서 개문을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명도를 하는데, 과연 초보자분들이 낙찰을 받았어요. 근데 여기가 비어 있어. 그럴 때 이제 어떻게 명도를 실행을 할 수 있을까, 빠르게 과연 절차들을 해야 될까, 아니면은 저희처럼 뭐 이렇게 문을 열고 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오늘 좀 다뤄볼 거란 말이에요. 굉장히 궁금하실 겁니다. 특히 이제 임차권 등기를 치고 나가거나 아니면 관리실에 물어봤는데 관리실에서도 사람이 없다라고 했을 때 나는 과연 여기에 문을 열 수 있을까, 아니면은 문을 열지 못하면은 정상적인 방법으로 명도를 실행해야 될까. 초보자는 그게 힘들 거란 말이에요, 맞죠? 네, 맞습니다. 우리 윤근 실장님도 이제 명도를 하면서 되게 힘든 점이 되게 많았잖아요. 네, 네. 어떤 점이 가장 힘들었던 것 같아요? 대구 태전 3차 도성 아파트의 명도권을 맡으면서 일단은 저희가 인도명령 신청을 해놓고 지금 계속 송달 불능이 떠서 그렇죠. 네. 송달을 안 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렇게 해서 제가 알아보니까 지금 교도소에 수감 중이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경매 3개 팀에 전화를 해서 이거를 공시 송달로 처리로 조금 해달라. 그렇죠.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그걸 약간 좀 쉽게 풀어서 설명을 드리면, 처음에 저희가 낙찰을 받고 네. 인도명령 결정문을 잔금을 치면서 받잖아요. 그래서 가장 처음 보내는 송달이 이제 일반 송달이라고 이제 우체국에서 송달을 가는데, 여기서 포인트가 초보자분들이 송달이 갔는지 안 갔는지도 체크를 못하는 경우도 되게 많다라는 거죠. 일반 송달을 보낸 다음에 빠르게 나의 사건 검색에 들어가서 송달을 받는지 안 받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일반 송달 다음에 바로 어떻게 특별 송달. 네. 그래서 공시 송달을 바로 가는 게 아니라 특별 송달 갔다가 여기서 집행관이 송달을 보내러 갔는데 송달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조건이 확실하다, 그런 요건이라고 했을 때 낙찰자가 강하게 어필해서 공시 송달로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게 정상적인 공실의 명도, 그런 절차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공시 송달 이제 했죠? 네, 했습니다. 공시 송달 하면 아마 법원에서 얘기를 해줄 건데 2주 후에 효력이 발생한다,
그러면 2주 후에 우리는 그 송달증명하고 집행본 떼가지고 가서 집행 신청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 단계가 정말 많은 케이스들이 있는데 오늘 영상 같은 경우는 다 건너뛰었단 말이에요. 우리는 네. 다 건너뛰고 그냥 문을 열었다라는 거죠. 맞습니다. 사실 이렇게 했을 때 가장 큰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상대방의 형사고소를 저희가 당했을 때 상대방은 이제 주거 침입이나 건조물 침입, 재물 파손 이런 요건을 들어가지고 저희를 형사고소를 할 수 있고, 그래서 연락 자체가 안 되는 채무자나 임차인의 명도 현장이었는데 과연 이거를 절차대로 할지 아니면은 저희처럼 자체적으로 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고민이 되실 거라는 거죠. 어떻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지금 가족분들이랑 지금 연락이 닿은 상황이어서 지금 제가 조금 협의를 해본 결과 이사비 500만 원을 요구하시는 상황인데 어떻게 풀어나가면 좋을지 대표님의 답변이 궁금합니다. 명도하고 특수물건은 기싸움이거든요. 상대방이 저희 낙찰자를 딱 접했을 때 이 사람은 절대 이길 수 없겠구나, 이 사람을 따라가야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잡고 가려고 하면은 처음부터 기선제압이 되게 중요해요. 들어주는 것도 되게 중요한데 들어주면서 강단을 끊어줘야 되거든요, 명도는. 그러면 이 사람이 가장 겁을 내야 하는 부분이 뭘까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제가 볼 때는 이 사람이 가장 겁을 내는 부분은 첫 번째는 이제 부당이득, 불법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부분들을 다 부당이득 청구를 해가지고 나중에 뭐 가압류를 통해서 받겠다. 그 다음은 뭐 손해배상도 있을 수 있겠고, 그 다음은 집행을 하면서 집행 비용을 구상금으로 청구해서 또 채권을 만들 수가 있고, 마지막으로 가장 무서운 거는 그냥 쫓겨나는 거거든요. 그렇게 이사비를 요구를 할 때는 그냥 대응을 하지 마시고 빠르게 공시 송달한 후에 그 송달문 집행본 갖고 가서 집행 신청해서 개고를 해야 돼요, 빨리. 문을 연다는 게 굉장히 이 사람들한테는 압박이 될 수가 있거든요. 왜냐면 우리 자체적으로 우리가 문을 열면 안 되잖아요, 권한이었기 때문에. 근데 송달이 되고 송달증명 집행문을 가지고 집행 신청을 해서 우리가 문을 열게 되면은 문을 연 이후로 집행 개고 이후로 14일 이후에는 우리가 집행을 할 수가 있어요. 그때가 가장 압박을 최고로 받는 시기가 되는 거죠. 결론은 그 시기를 얼마나 빨리 만드냐지 굳이 이 사람들하고 조율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너무 좀 냉정한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하겠지만 당연히 좀 협조도 잘 해주시고 보증금도 못 받아가시고 사정이 있으시면 당연히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싸게 받았으니까 이사비를 어느 정도 측정을 해드리는데 100만 원, 200만 원 이사비를 500만 원, 1000만 원 이렇게 부당하게 너무 과하게 요구를 하시면 굳이 거기에 같이 우리가 동조될 필요 없고 나는 이런 카드를 쓸 수 있다라는 부분만 강하게 어필하면서 나한테 끌려오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칼을 잘 써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이 내가 이런 거를 쓸 거라는 거를 정확하게 인지를 시켜서 빨리 포기를 하게 만드는 것도 명도의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지금 공매건도 지금 같이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경매하고 공매가 난이도가 되게 틀리잖아요. 네, 맞습니다. 공매는 하시면서 어떤 것 같아요? 명도 하시면서. 일단 경매 사건에는 인도 명령이라는 거를 밟을 수가 있는데 공매는 인도 명령이라는 제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원만하게 협의가 안 될 시 명도 소송으로 가야 되는 점이 참 애매모호합니다, 이게. 또 시작을 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네. 기본 4개월 잡고 길면 1년까지 가버리는 경우도 네, 많거든요. 맞습니다. 네. 웬만하면은 좀 이사비를 조금 더 드리더라도 그냥 빠르게 명도를 해버리는 게, 지금은 이제 명도가 좀 완료가 됐나요? 현재 저희가 낙찰받은 성주에 있는 한 빌라 3개 호실을 지금 제가 명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 호실은 일단은 명도가 끝이 보이는 상황이고요. 또 한 호실은 좀 문제가 있는 게 배분 요구를 안 하신 임차인 분이셔서 그래서 조금 원만하게 협의를 보려고 하는 상황인데 이게 조금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배분 요구를 안 한 임차인은 배당을 못 받아가기 때문에 잃을 게 없거든요. 그래서 빠르게 압박을 해야 되는 필요가 있어요. 제가 뭐 간단하게 팁을 드리면 명도 소송은 길잖아요. 명도 소송은 4개월, 6개월이 지난 뒤에 판결을 받고 판결을 송달을 받아가지고 찾아가야 개문을 할 수가 있거든요. 문을 딸 수가 있는데 공매 사건이든 경매 사건이든 명도 소송하고 별개로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이라는 그런 제도가 있어요. 만약에 배분 요구를 안 한 임차인이 있다라고 하면은 가처분 신청을 해서 가처분을 집행을 받아가지고 먼저 문을 딸 것 같아요. 일단 갑자기 문을 열고 들어오니까 황당하거든요. 압박을 빨리 받는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가 예전에 되게 많았어요. 우리가 가처분으로 문을 땄는데 명도소송으로 문을 딴 줄 알고 이사를 가버리는 경우도 되게 많기 때문에 약간 편법을 좀 쓰면서 압박 수위를 좀 올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또 한번 해봅니다. 오늘 결론은
공실의 경우 어떻게 명도를 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얘기를 좀 해봤는데 두 가지 방법이 있었네요. 첫 번째는 자체적으로 문을 딴다. 형사고소를 받을 수 있다. 안 받는다는 그런 전제하에 문을 딴다라는 건데 사실 가장 좋은 방법은 비어 있을 때 점주전을 찾아가서 여기에 있는 짐을 버려도 된다라는 문자나 통화를 하는 게 가장 좋거든요. 그러면은 형사고소를 당할 일이 없기 때문에 가장 좋은데 그렇게 점유자가 완전 두문불출인 경우는 자체적으로 문을 열든지 인도 명령을 해서 결정을 받고 일반 송달, 특별 송달, 공실 송달을 밟고 난 다음에 이제 개문을 하고 집행을 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했죠. 사실 명도에는 이 교과서적인 답이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상대방이 통화를 하면서 또 어떤 요구를 할지도 모르고 또 쓸 수 있는 카드가 되게 많은데 그거를 굳이 정상적으로 쓸 필요도 없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저희가 명도 팁 한두 가지 정도로 보여드렸는데 그런 게 도움이 되면 가장 좋을 것 같고요. 혹시나 명도에 어려움을 많이 겪으시고 계시면은 혼자서 끙끙 앓지 마시고 시간과 비용을 아끼기 위해 좀 전문가의 손길이 필요한 부분이 명도인 것 같습니다. 저희 네이버 카페도 많이 활성화돼 있어서 조금 궁금한 부분들 저희가 친절히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다음 편에는 명도 이론 편을 한번 저희가 쉽게 풀어줄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